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세상만사 모든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머릿속에 한 배우를 떠올려 보시겠어요? 할리우드의 전형적인 미남 배우들과는 거리가 먼 106직 7cm의 작은 키, 조금은 웅얼거리는 듯한 비음 섞인 목소리. 하지만 그 왜소한 체구에서 뿜어져 나오는 폭발적인 에너지로 스크린을 장악했던 사람. 바로 더스틴 호프만입니다. 영화 졸업에서 방황하던 청춘, 벤자민으로 우리의 마음을 훔쳤고, 레인맨에서는 자폐증 연기로 전 세계를 울렸으며 빠삐용에서는 처절한 생존 본능을 보여주었던 그야말로 연기의 신으로 불리는 배우죠. 대중들은 그를 사랑했습니다. 잘생기고 키 큰 배우들만 성공한다는 할리우드의 편견을 깨부순 언더독의 신화였으니까요. 우리는 그가 보여주는 완벽한 연기를 보며 그를 소박하고 인간적이며 예술혼이 불타는 사람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았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거 아시나요? 우리가 스크린을 통해 보았던 그 완벽한 모습이 사실은 철저하게 만들어진 가면이었다면 어떨까요? 2017년 할리우드를 뒤흔든 미투 운동의 폭풍 속에서 무려 7명의 여성이 떨리는 목소리로 그의 이름을 지목했습니다. 그들이 폭로한 더스틴 호프만의 진짜 얼굴은 우리가 알던 국민 배우의 모습과는 너무나도 달랐습니다. 단순한 실수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메소드 연기라는 그럴듯한 명분 뒤에 숨겨진 아주 오랫동안 지속되어 온 권력형 폭력이었습니다. 심지어 대배우 메릴 스트립조차 신인 시절 그에게 겪었던 모욕적인 순간을 잊지 못한다고 고백했으니까요. 도대체 카메라가 꺼진 뒤 촬영장 뒤편에서는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그리고 왜 우리는 수십 년 동안 이 사실을 전혀 눈치채지 못했을까요? 오늘 영상에서는 할리우드가 낳은 가장 위대한 배우 중 한 명이자 동시에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긴 가해자 더스틴 호프만의 인생을 처음부터 끝까지 가감없이 파헤쳐보려 합니다. 우리가 사랑했던 그 영화들 속에 숨겨져 있던 불편한 진실,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자, 시계를 조금 뒤로 돌려보겠습니다. 더스틴 호프만이 처음 배우의 꿈을 꾸던 1960년대 할리우드로 가볼까요? 당시 할리우드는 말 그대로 별들의 전쟁이었습니다. 로버트 레드포드, 폴 뉴먼처럼 키 크고 금발의 조각 같은 외모를 가진 백인 남성들이 스크린을 지배하던 시절이었죠. 그런데 더스틴 호프만은 어땠을까요? 167cm의 단신, 툭 튀어나온 코, 구부정한 어깨. 냉정하게 말해서 당시 영화계 관계자들은 그를 보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네는 배우가 될 얼굴이 아니야. 차라리 무대 뒤에서 일하는 건 어떤가? 실제로 그는 뉴욕에서 배우 지망생 시절 정말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재미있는 사실은 당시 그와 함께 좁은 아파트에서 월세를 나눠내며 살던 룸메이트들이 있었는데요. 바로 진 해크만과 로버트 듀발이었습니다. 지금은 전설이 된 이 세 사람이 당시에는 우리 중에 누가 제일 먼저 망할까? 농담처럼 이야기하던 실패한 배우 지망생들이었던 거죠. 하지만 1967년 기적 같은 일이 벌어집니다. 영화 졸업의 주인공 벤자민 역에 그가 캐스팅된 겁니다. 원래 이 역할은 로버트 레드포드 같은 미남 배우에게 갈 예정이었습니다. 하지만 마이크 니콜스 감독은 생각했죠. 이 영화는 방황하고 소외된 청춘의 이야기인데 너무 잘생긴 배우가 하면 관객이 공감할 수 없을 것 같아. 그렇게 더스틴 호프만은 스크린에 등장했고 결과는 어땠을까요? 세상은 뒤집어졌습니다. 어리숙하고 불안해 보이는 그의 눈빛에 전 세계의 청춘들이 열광했습니다. 그는 단숨에 아메리칸 뉴웨이브의 상징이 되었고 비주류 외모를 가진 배우들에게 희망의 아이콘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아주 중요한 키워드가 등장합니다. 바로 메소드 연기입니다. 더스틴 호프만은 배역에 100% 몰입하기 위해 자신을 지워버리는 연기 스타일로 유명했습니다. 그의 연기 열정이 얼마나 대단했는지 보여주는 유명한 일화가 하나 있는데요. 1976년 영화 마라톤맨을 찍을 때였습니다. 극중에서 며칠 동안 잠을 못 자고 고문을 당하는 장면을 찍어야 했는데 호프만은 그 피폐한 모습을 연기하기 위해 실제로 3일 밤을 꼬박 세우고 촬영장에 나타났습니다. 눈은 퀭하고 몸은 비틀거리고 정말 쓰러지기 일보 직전이었죠. 그 모습을 본 상대 배우, 영국의 대배우 로렌스 올리비에가 그에게 다가와 이렇게 물었습니다. 자네, 왜 그렇게 엉망인가?
호프만은 자랑스럽게 대답했죠. 캐릭터에 몰입하기 위해 3일 동안 한숨도 안 잤습니다. 그러자 로렌스 올리비에가 혀를 차며 역사에 남을 명언을 남깁니다. 여보게, 그냥 연기를 하게. 그게 훨씬 쉽다네. 이 일화는 오랫동안 더스틴 호프만의 지독한 연기 열정을 찬양하는 에피소드로 쓰였습니다. 와, 저 사람은 진짜 예술가구나. 자기 몸을 망가뜨리면서까지 연기를 하는구나. 하고 말이죠. 하지만 여러분, 지금 와서 이 이야기를 다시 보면 조금 섬뜩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의 이 지독한 몰입, 자신의 감정과 캐릭터의 감정을 구분하지 않고 목적을 위해서라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그 태도. 과연 그 화살이 자기 자신에게만 향했을까요? 만약 그 메소드 연기라는 명분 아래 상대 배우의 감정이나 인권을 무시하는 일이 벌어졌다면 어떨까요? 우리가 열정이라고 박수쳤던 그 순간들이 사실은 누군가에게는 끔찍한 폭력의 시작이었을지도 모릅니다. 다음 파트에서 그 구체적인 증거를 하나씩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이제 1979년으로 가보겠습니다. 더스틴 호프만의 필모그래피에서 절대 빼놓을 수 없는 명작, 바로 영화 크레이머 대 크레이머 촬영 현장입니다. 이 영화는 이혼 부부의 양육권 분쟁을 다룬 작품인데요. 호프만의 상대역은 당시 할리우드에 떠오르는 신예, 바로 메릴 스트립이었습니다. 지금이야 메릴 스트립 하면 누구나 인정하는 대배우지만 당시 그녀는 20대 후반의 신인이었고 호프만은 이미 톱스타의 위치에 있었죠. 영화 속에서 두 사람은 서로를 증오하며 격렬하게 싸워야 했습니다. 그런데 촬영 첫날,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집니다. 두 사람이 복도에서 마주치는 첫 장면을 찍기 직전이었습니다. 카메라가 돌아가기 바로 전, 호프만은 아무런 예고도 없이 메릴 스트립의 뺨을 있는 힘껏 때렸습니다. 짝! 하는 소리가 촬영장에 울려 퍼질 정도였죠. 대본에 있었냐고요? 아니요, 전혀 없었습니다. 메릴 스트립은 너무 놀라고 아파서 순간 멍해졌지만 감독은 컷을 외치지 않았고 그녀는 그 충격과 공포를 그대로 연기로 승화시켜야 했습니다. 나중에 호프만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녀의 리얼한 감정을 끌어내기 위해서였어요. 하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당시 메릴 스트립은 개인적으로 아주 큰 슬픔을 겪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약혼자였던 배우 존 카제일이 암투병 끝에 세상을 떠난 지 얼마 되지 않은 시점이었거든요. 그녀는 촬영장 구석에서 남몰래 눈물을 훔치며 힘겹게 촬영을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더스틴 호프만은 이 아픔조차 연기의 도구로 이용했습니다. 촬영 도중 그는 메릴 스트립의 귀에 대고 죽은 약혼자의 이름을 거론하며 그녀를 자극했습니다. 존이 죽어서 슬퍼? 그 감정을 더 내보란 말이야. 라며 그녀의 가장 아픈 상처를 잔인하게 후벼 팠습니다. 심지어 촬영장 소품을 그녀 쪽으로 집어던지며 위협적인 분위기를 조성하기도 했죠. 메릴 스트립은 훗날 인터뷰에서 당시를 회상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는 정말 제정신이 아닌 것 같았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상대 배우와 합의되지 않은 신체적 폭행, 그리고 개인적인 비극을 이용한 정신적 학대. 이것이 과연 예술이라는 이름으로 용서될 수 있는 일일까요? 만약 일반 직장에서 상사가 부하 직원에게 업무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라며 뺨을 때리고 가족의 죽음을 들먹이며 모욕을 줬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아마 당장 고소를 당하고 사회에서 매장되었을 겁니다. 하지만 당시 할리우드는 달랐습니다. 이 영화로 더스틴 호프만은 생애 첫 아카데미 나무주연상을 거머쥐었고 사람들은 그의 광기 어린 연기에 찬사를 보냅니다. 그의 폭력적인 행동들은 완벽을 추구하는 배우의 열정으로 아름답게 포장되었고 메릴 스트립의 눈물은 그저 신인 여배우가 겪는 통과 의례쯤으로 치부되었죠. 이 사건은 더스틴 호프만에게 아주 잘못된 확신을 심어주었을 겁니다. 아, 내가 명연기를 위해서라면 무슨 짓을 해도 세상은 나를 칭송하는구나. 나는 특별한 존재니까 이 정도는 허용되는구나. 그리고 그 잘못된 확신은 수십 년 뒤 더 끔찍한 형태로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르게 됩니다. 바로 17세 인턴 소녀에게 뻗친 검은 손길로 말이죠. 시간은 흘러 2017년이 되었습니다. 할리우드의 거물 하비 와인스틴의 몰락과 함께 전 세계의 미투 운동이 들불처럼 번지던 때였죠. 그리고 그 불길은 우리가 전혀 의심하지 않았던 한 배우, 더스틴 호프만을 향해 번지기 시작했습니다. 시작은 1985년 당시 17세 인턴이었던 안나 그레이엄 헌터의 고백이었습니다.
그녀는 촬영장에서 호프만에게 발 마사지를 강요당하고 끊임없이 성희롱을 당했다고 폭로했죠. 하지만 호프만 측은 그건 내 본 모습이 아니다라며 전형적인 실수 타령으로 상황을 모면하려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과연 이게 정말 단 한 번의 실수였을까요? 안나의 용기 있는 고백 이후 마치 댐이 무너지듯 피해자들의 증언이 쏟아져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무려 6명의 여성이 더 등장해 나도 당했다고 외친 겁니다. 두 번째 피해자는 작가 웬디리스 가시우니스쿠였습니다. 1991년 그녀는 호프만과 영화 제작을 논의하기 위해 만났습니다. 호프만은 그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호텔에서 이야기하자. 그리고 잠시 후 그는 샤워 가운을 입고 그마저도 앞을 풀어 헤친 차에 나타났습니다. 놀란 그녀에게 그는 태연하게 성관계를 제안했죠. 그녀가 거절하고 자리를 뜨려 하자 그는 이렇게 덧붙였다고 합니다. 너도 알잖아, 내가 누군지. 내 힘이면 너 하나쯤은. 물론 그녀의 희곡이 영화화되는 일은 없었죠. 이때 호프먼의 나이는 53세, 리스의 아버지뻘이었습니다. 세 번째 피해자는 배우 캐서린 로세터였습니다. 그녀는 브로드웨이 연극 세일즈맨의 죽음에서 호프만의 딸 역할을 맡았던 배우였습니다. 무대 위에서는 아버지와 딸이었지만 무대 뒤는 지옥이었습니다. 그녀는 호프만이 매일 밤 무대 뒤 어두운 곳에서 대기하고 있다가 그녀가 지나갈 때마다 치마 속으로 손을 넣었다고 고백했습니다. 심지어 무대 위에서 관객들이 보고 있는 상황에서도 교묘하게 신체 접촉을 시도했다는 겁니다. 그녀는 매일 밤 울면서 집으로 돌아갔지만 감히 신과 같은 대배우를 고발할 엄두를 내지 못했습니다. 그가 내 경력을 끝장낼까봐 너무 무서웠어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코리 토머스는 호프먼의 딸 카리나의 친구였습니다. 1980년 16살 때였죠. 연극 배우 지망생이었던 코리 토머스는 친구 아빠인 호프먼과 함께 근사한 레스토랑에서 식사를 합니다. 당시 호프먼은 별거 중이었고 호텔에서 지내고 있었는데 호프먼과 딸 카리나와 토머스는 좀 더 이야기를 하자며 호텔 방으로 갔습니다. 이때 딸 카리나는 엄마가 불러나갔고 호프먼은 갑자기 샤워를 시작했으며 욕실에서 나체로 나옵니다. 아직 티네이저인 토마스는 충격으로 얼어붙었죠. 호프먼은 침실로 들어가더니 딸 친구인 토머스에게 발 마사지를 하라고 했고 토머스는 도망을 칩니다. 이후 긴 세월 동안 토머스는 그때 받았던 트라우마를 안고 살았지만 그 누구에게도 이야기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멜리사 캐스터는 영화 사막 탈출의 오디오 녹음실에서 호프먼을 만났습니다. 당시 남자친구가 스태프여서 놀러 갔던 것입니다. 당시 작가 지망생이었던 캐스터는 호프먼과 자연스레 몇 마디 이야기를 나누었고 호프먼은 아이템이 마음에 든다며 캐스터에게 연락처를 요구합니다. 사건은 세 번째 방문 때 일어났습니다. 녹음이 잘 안 풀린다며 호프먼은 캐스터에게 녹음실로 들어오라고 했던 것이죠. 밖에는 잘 안 보이는 구조였는데 이곳에서 호프먼은 캐스터의 바지 안으로 손을 집어넣었다고 합니다. 이름을 밝히지 않은 7번째 고발자도 역시 사막 탈출 현장에서 당했다고 합니다. 22세의 엑스트라였던 그녀에게 다가간 호프먼은 식사나 같이 하자고 했고 촬영 마지막 날 부르기도 했습니다. 쫑파티가 끝나고 새벽 1시쯤 되었을 때 집까지 데려다 주겠다며 차에 태운 호프먼은 뒷좌석에 나란히 앉아 그녀의 스커트 안으로 손을 집어넣었으며 그녀의 얼굴을 보며 빙긋이 미소를 짓기까지 했습니다. 피해자들의 증언에는 소름 돋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첫째, 대부분 사회 초년생이나 무명 배우 같은 절대적 약자를 타깃으로 삼았다는 것. 둘째, 발 마사지를 요구하거나 호텔 방으로 부르는 등 범행 패턴이 똑같았다는 것. 셋째, 피해자가 거부하면 내가 누군지 알아? 라며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압박했다는 것입니다. 이래도 그가 말한 대로 단순한 실수라고 볼 수 있을까요? 아니요. 이것은 수십 년간 지속된 아주 악질적인 권력형 성범죄였습니다. 우리가 스크린을 통해 보았던 그 따뜻하고 인간적인 눈빛 뒤에는 자신의 욕망을 위해 타인의 존엄성을 짓밟는 포식자의 얼굴이 숨겨져 있었던 겁니다. 7명의 여성들이 30년 넘게 침묵해야 했던 이유. 그것은 그가 단순히 유명한 배우여서가 아니라 할리우드라는 거대한 시스템이 그를 보호하고 있었기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7명의 여성이 피를 토하듯 고백했지만 더스틴 호프만은 여전히 침묵하거나 변명으로 일관했습니다. 대중들의 분노가 극에 달해 있을 무렵인 2017년 12월 뉴욕에서 영화
웩더 독의 20주년 기념행사가 열렸습니다. 이 자리에 더스틴 호프만이 참석했고 진행자는 날카로운 풍자로 유명한 존 올리버였습니다. 원래 이런 행사는 서로 덕담이나 주고받으며 훈훈하게 끝나는 게 관례죠. 호프만도 아마 적당히 웃고 넘어가면 되겠지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하지만 존 올리버는 그럴 생각이 전혀 없었습니다. 행사가 시작되자마자 존 올리버는 호프만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돌직구를 날렸습니다. 당신에 대한 성추행 의혹. 이 자리에서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 없습니다. 순간 행사장의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당황한 기색이 역력한 호프만은 억울하다는 듯 이렇게 대답했죠. 아니, 그건 40년 전 일입니다. 나는 그 일을 기억조차 못해요. 그러자 존 올리버가 즉각 반박했습니다. 기억을 못한다고요? 피해자들의 증언은 너무나 구체적인데요. 여기서 호프만의 최악의 실수가 나옵니다. 그는 짜증 섞인 목소리로 이렇게 말해버린 겁니다. 설령 내가 그랬다 하더라도 그건 내 본 모습이 아닙니다. 이 말을 듣자마자 존 올리버의 표정이 차갑게 굳었습니다. 그리고 전설로 남을 명대사를 날립니다. 그게 당신의 본 모습이 아니라면 도대체 누구의 본 모습입니까? 당신이 한 행동인데 도대체 누구의 본 모습입니까? 그건 가해자들이 책임을 회피할 때 쓰는 가장 비겁한 변명입니다. 와, 정말 속이 다 시원하지 않나요? 하지만 호프만은 지지 않고 오히려 적반하장으로 나옵니다. 당신은 그 자리에 없었잖아요. 인터넷에 떠도는 글만 보고 나를 판단하는 겁니까? 라며 언성을 높이기 시작했죠. 존 올리버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네, 저는 그 자리에 없었죠. 하지만 피해자들은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증언에는 일관된 패턴이 있었죠. 당신이 권력을 이용해 그들을 억압했다는 패턴 말입니다. 두 사람의 설전은 무려 30분 넘게 이어졌습니다. 관객들은 숨을 죽였고 호프만은 점점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해지며 횡설수설하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영화 촬영장에서 모두에게 친절했어요. 나는 페미니스트란 말입니다. 라며 말도 안 되는 변명을 늘어놓으면서 말이죠. 결국 이 토론은 호프만의 완패로 끝났습니다. 그는 자신의 무죄를 입증하기는커녕 반성하지 않는 오만한 태도만 전 세계에 생중계하고 말았으니까요. 이 사건 이후 대중들은 더 이상 그를 연기의 신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그저 자신의 추악한 과거를 감추기에 급급한 늙고 고집센 권력자로 기억하게 되었죠. 존 올리버가 쏘아올린 이 작은 공은 할리우드의 거목이었던 더스틴 호프만을 완전히 무너뜨리는 결정타가 되었습니다. 영화 졸업의 벤자민, 레인맨의 레이먼드, 빠삐용의 드가, 그가 연기했던 수많은 캐릭터는 분명 우리에게 큰 감동과 위로를 주었습니다. 그의 연기력만큼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죠. 하지만 이제 우리는 그 명연기 뒤에 숨겨진 차마 눈뜨고 볼 수 없는 진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메소드 연기라는 이름으로 포장된 폭력, 예술혼이라는 핑계로 자행된 성범죄, 그리고 자신의 잘못을 끝까지 인정하지 않는 오만함까지. 어쩌면 우리는 그동안 연기만 잘하면 다 용서된다는 위험한 생각에 빠져 있었던 건 아닐까요? 스크린 속에 그가 너무나 완벽했기에 스크린 밖에 그가 저지른 끔찍한 일들에 눈 감아주고 싶었는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피해자들의 고통은 영화가 아닙니다. 엔딩 크레딧이 올라가면 끝나는 연기가 아니라 평생을 안고 살아가야 하는 흉터입니다. 17세의 인턴 소녀가 꿈 많던 신인 여배우가 겪어야 했던 그 수치심은 어떤 명작 영화로도 보상받을 수 없습니다. 이제 우리는 더스틴 호프만의 영화를 예전과 똑같은 마음으로 볼 수 없을 겁니다. 그의 순박한 미소를 볼 때마다 그 뒤에 숨겨진 차가운 표정이 떠오를 테니까요. 오늘 우리는 할리우드의 전설, 더스틴 호프만의 두 얼굴을 들여다보았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우리는 예술가의 작품과 그의 사생활을 분리해서 봐야 할까요? 아니면 그 또한 예술가의 일부로 받아들이고 비판해야 할까요? 화려한 조명 뒤에 가려진 그림자. 그 어둠 속에서 용기 내어 진실을 밝힌 모든 분에게 경의를 표합니다. 지금까지 세상만사 모든 이야기였습니다. 영상이 의미 있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 시간에도 더 흥미롭고 깊이 있는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